2026년 2월 25일 오늘 저희가 띄워들 주제는 바로 빌 게이츠가 최근 AI 산업에 대해 던진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와 또 그 너머의 비전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한쪽에선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면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몰리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른 한쪽에선 이거 너무 거품 아니냐? 우리 일자리는 다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고요.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 빌 게이츠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의 본질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거품의 실체, 그리고 그 거품 너머에서 그가 본 진짜 기회는 또 무엇인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을 짚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발언들이 나온 장소가 바로 지난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그러니까 WF였거든요. 전 세계의 정책 결정자들이나 기업 리더들이 다 모인 자리잖아요. 거기서 작심하고 던진 메시지인 만큼 그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그가 가장 먼저 또 가장 시급하다고 경고한 지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고용시장에 그야말로 대격변을 예고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변화의 속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불과 4년에서 5년 안에 AI가 고용시장에 아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거는 많은 정부 기관들이 10년, 20년 뒤에 장기 과제로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급급한 전망입니다. 바로 그 점이 기존의 자동화 논의와는 차원이 다른 부분인 거죠.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가 그만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한 게 바로 변화의 범위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AI가 사무직, 그러니까 소위 화이트 컬러의 업무를 대체할 거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네, 맞아요.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근데 빌 게이츠는 그 영향이 여기에만 머물지 않을 거라고 아주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생산직, 즉 블루 컬러의 일자리까지도 AI의 영향권 안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명확히 지적을 했어요. 정말 사회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특정 직업군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일자리 지도가 완전히 재편된다는 거니까요. 이런 거대한 변화 앞에서 그는 어떤 역할을 주문했나요? 네, 그게 바로 세 번째 핵심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시장 논리에만 맡겨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거죠. AI 때문에 벌어질 부의 편중, 그리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진지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어떤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죠. 고용시장에 대한 경고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데요. 사실 시장의 관심이 더 폭발적으로 쏠린 건 투자 거품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거물이 거품이라는 단어를 직접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신호였죠. 맞습니다.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로 과열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 과열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붓는 돈의 규모부터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같은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운영하는 그 기업들 말입니다. 바로 그 기업들이 2025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만 AI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쓴 돈이 무려 4천억 달러입니다. 이걸 현재 환율 1,446원으로 계산하면 약 578조 4억 원이에요. 거의 한 국가의 예산과 맞먹는 돈을 쏟아부은 거죠.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라 거의 전쟁에 가까운 규모인데요. 심지어 2026년, 그러니까 올해는 거기서 3분의 1가량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너무 빠르게 한 곳으로 몰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지속 가능한가 하는 공포감을 자극했고, 실제로 작년 12월에 기술주가 한번 크게 흔들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주가 자체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그 주가 수익 비율 PR 지표가 자주 언급되던데요. 바로 그게 과열을 보여주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PE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잖아요. 쉽게 말해 기업이 버는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게 평가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월스트리트의 일부 AI 관련 주들은 이 PER이 상식적인 수준을 한창 벗어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의 PER은 400배가 넘습니다. SP500 지수 편입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제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400년이 걸린다는 뜻인데요. 이게 합리적인 기대치라고 볼 수 없고, 이 지점이 빌 게이츠가 거품이라고 지적하는 핵심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현재 가치로, 그것도 아주 낙관적으로 전부 끌어와서 가격을 먹여버린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칩계 기업인 브로드컴이나 AM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일부 뺏어올 거라는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PER이 100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S&P 500 전체 평균의 3배가 넘는 아주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상장 시장도 이럴 정도면 아직 시장의 평가가 더 관대할 수 있는 비상장 시장은 상황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측면인데, 어떻게 보면 거품의 가장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모두가 아는 채 GPT 개발사 오픈 AI가 대표적입니다. 오픈 AI 스스로도 2030년 이전에는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10월에 평가받은 기업 가치가 얼마였냐면 5천억 달러였습니다. 5천억 달러면 미국 전체 상장 기업 중에서 16위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아직 수익 모델도 불분명한 회사가 코카콜라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거군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빌 게이츠가 현재 높은 가치 평가를 정당화할 수 없는 기업들이 꽤 많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죠.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을 연상시킨다는 경고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시장 전체가 거의 비이성적인 과열 상태에 빠진 것처럼 들리거든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분명 진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거품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버리는 건 너무 단순한 접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정이 현재 AI 시장을 제대로 읽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빌 게이츠의 경고 역시 모든 게 거품이니까 다 도망쳐라,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할 때다라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시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탄탄한 실적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진짜로 어떤 기업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기업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야말로 AI 열풍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이지만 거품 논란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기업 가치가 무려 4조 5천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폭등했지만 PER은 3대적으로 아주 완만한 44배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45배 완만하지만 사실 전통적인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닌가요? 시장이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우리가 모르는 위험은 없을까요? 45배라는 숫자 자체가 분명 낮지는 않죠. 하지만 다른 AI 관련주들과 엔비디아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실제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분모인 이익이 커지니까 분자인 주가가 올라도 PER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즉, 엔비디아의 가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팔려나가는 GPU 칩이라는 실물에 의해 아주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를 실적이 따라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거품과 진짜 성장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엔비디아 외에 또 다른 사례로 클라우드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예입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간 구축해온 거대한 클라우드 인프라는 기반 위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더해져도 주가가 과도하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의 PER은 30배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죠.
시장의 기대감과 실제 기업의 펀더멘탈 사이에 건강한 균형이 잡혀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고용시장의 대격변을 경고하고 투자시장의 거품을 지적했지만 빌 게이츠의 메시지가 단순히 비관론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지네요. 그 점을 놓치면 그의 메시지를 완전히 오해하게 됩니다. 빌 게이츠의 경고는 AI 기술 자체에 대한 불신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 그러니까 주가의 등락과는 완전히 별개로 AI 기술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잠재력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재편할 매우 심오한 기술이라는 표현까지 썼으니까요. 정말 최고의 찬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그런 거대한 잠재력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세 가지 분야를 꼽았습니다. 한 가지는 보건의료입니다. AI를 통해서 질병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해서 인류의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외딴 지역에 있는 의사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의 대형 병원 의사만큼 정확하게 영상을 판독하는 그런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나 이해도에 맞춰서 1:1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농업입니다.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AI가 위성 데이터와 토양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경작법을 찾아내고 이걸 통해서 식량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잠재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비전을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증명했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번 다보스 포럼 현장에서 그가 운용하는 게이츠 재단이 오픈 AI와 $5천만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2028년까지 아프리카 전역의 클리닉 1000곳에 AI 기반의 의료진단 도구를 보급하는 겁니다. 정말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AI 기술이 부유한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니까요. 단기적인 투자 시장의 과열을 냉정하게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그 기술이 가진 가장 긍정적인 잠재력에는 누구보다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빌 게이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 게이츠의 경고와 비전을 통해 AI 시장의 양면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전례 없는 투자 열기와 거품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류의 오랜 난제를 해결할 혁신에 대한 뜨거운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혼란스러우면서도 눈을 뗄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시장의 소음과 기술의 신호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의 경고는 AI의 무한한 잠재력을 부정하는 메시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처럼 모두가 AI를 외칠 때일수록 진짜 가치를 가진 옥석을 가려내는 신중함과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봐야 할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당신의 삶과 당신의 속한 분야에서는 과연 무엇이 진짜 가치를 품은 AI 신호이고 또 무엇이 곧 사라질 시장의 소음일까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